위만과 우거 사이 왜 한 왕만 기록에서 사라졌을까요? 이 빈칸은 이름보다 권력의 흔적을 먼저 보여줘요. 오늘은 차가운 기록 속 빈칸을 따라가 보죠. 위만 뒤에는 아들이 섰고 우거는 그 다음이었죠. 그런데 사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왕은 있었는데 이름은 빠진 이상한 계승입니다. 사라진 이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때 나라가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우거 때 더 큰 충돌을 맞을 만큼 자랐죠. 그래서 빈칸은 왕보다 국가의 변화를 묻게 해요. 정말 이대 왕은 힘이 없어서 사라졌을까요? 기록은 약함을 말하지 않고 이름만 비워둬요. 사기는 위만의 손자 우거를 분명히 적었어요. 그 말은 중간 세대가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세대의 이름과 업적은 거의 비어 있어요. 한서는 뒤에 다시 정리했지만 빈칸은 그대로였죠. 두 사서가 겹치는 부분은 꽤 조심스럽게 봐야 해요. 확실한 건 세대 순서, 불확실한 건 이름이에요. 이 구분을 놓치면 빈칸의 상상을 채우게 돼요. 그래도 질문은 남죠. 왜 이름이 빠졌을까요? 중국 사서는 주변국을 자세히 적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한나라 관심은 이름보다 국경 문제에 가까웠고요. 그래서 왕개인보다 충돌의 원인이 먼저 남았죠. 기록이 차가울수록 우리는 더 천천히 봐야 해요. 이름 없는 왕을 없던 왕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요. 기록의 첫 열쇠는 위만이 세운 권력 구조예요. 위만은 망명자와 토착 세력을 묶어 왕권을 만들었죠. 그 왕권은 피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형태였어요. 아들이 왕이 되려면은 여러 집단의 인정을 얻어야 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대 왕의 역할이 보입니다. 익명의 왕은 왕조를 끊기지 않게 이은 사람이에요. 그는 위만의 아들이자 우거의 아버지로만 남았죠. 사서에는 성격도 즉위 장면도 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왕위가 이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남아있어요. 계승이 무너졌다면 우거의 등장은 설명이 어려워져요. 문제는 그 사이 나라가 얼마나 바뀌었느냐예요. 위만 조선은 서쪽 길목을 잡고 교역을 키웠죠. 철기와 말 사람의 이동이 권력의 바탕이 됐고요. 이대 왕은 그 성장의 한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기록은 성장보다 전쟁 직전만 크게 비춰요. 그래서 중간 왕의 평가는 늘 조심스러워야 해요. 업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은 기록이 적기 때문이죠. 이런 빈칸은 이제 고대사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한국 고대사는 끊긴 선을 다시 잇는 작업이에요. 익명의 왕도 그 선 안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제 배경을 보죠. 위만 조선은 변경 국가였어요. 서쪽에는 이제 한 나라가 있었고 동쪽에는 여러 세력이 있었죠. 길목을 잡는다는 건 세금과 정보가 모인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왕권은 더 많은 약속을 관리해야 했고요. 토착 세력은 땅과 사람을 붙잡고 있었어요. 유이민 집단은 서쪽 네트워크와 기술을 가져왔죠. 위만의 아들은 이 둘 사이를 이어야 했어요. 계승은 피해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시험이었죠. 한쪽이 등을 돌리면 왕권은 바로 흔들릴 수 있었고요. 그런데 기록에는 내부 반란 소식이 보이지 않아요. 이 침묵은 최소한 큰 붕괴가 없었음을 시사해요. 물론 사료가 적어 단정은 할 수 없어요. 다만 다음 세대 우거가 강하게 등장한 건 분명하죠. 그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대 시기는 성장의 다리로 보이게 돼요. 기록은 이름을 지웠지만 국가는 더 커졌어요. 이 역설이 사라진 2대 왕을 다시 보게 해요. 우거 왕 때 조선은 한나라와 정면으로 부딪혔죠. 그 정도 충돌은 작은 집단만으로 버티기 어렵고요. 군사, 물자, 외교가 이미 꽤 갖춰졌다는 뜻이에요. 그 기반 일부는 2대 왕 시기에 굳어졌을 수 있죠. 확정은 아니지만 흐름은 그렇게 이어져요. 한나라가 문제 삼은 것도 바로 조선의 통제력이었어요. 주변 세력이 한나라로 직접 가는 길을 막았다는 기록이죠. 길을 막으려면 길을 관리할 힘이 먼저 필요해요. 그 힘의 씨앗이 위만에게만 있었다고 보긴 어렵죠. 이대 왕은 보이지 않는 축적의 시간에 서 있었어요. 이런 축적은 화려한 전투보다 기록에 덜 남아요.
그래서 사라진 왕은 오히려 국가 성장의 단서예요. 이 단서를 놓치면은 우거 왕의 힘도 갑자기 보입니다. 이제 사건의 흐름을 계승 장면으로 좁혀볼게요. 위만이 물러난 뒤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사서는 이 장면을 한 줄처럼 짧게 넘깁니다. 하지만 왕위 교체는 실제로 훨씬 복잡했을 거예요. 새 왕은 위만의 사람들과 토착 유력자를 함께 붙잡아야 했죠. 한쪽은 군사 경험, 다른 쪽은 지역 기반을 쥐었고요. 2대 왕이 실패했다면 우거까지 권력이 이어지기 어려웠어요. 그런 점에서 그의 성공은 침묵 속에 숨어 있어요. 결정적인 장면은 이름이 아니라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은 국경 관리와 교역 통제로 드러나요. 사람과 물자가 오가며 왕권은 더 촘촘해졌고요. 우거가 물려받은 건 빈 왕좌가 아니었어요. 이미 힘이 모인 왕국을 넘겨받은 셈이죠. 그래서 한나라와의 갈등도 더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작은 충돌이 아니라 두 질서가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대 왕은 우거 시대의 바탕이 됐어요. 그 이름은 빠졌지만 계승의 기능은 선명하죠. 한 세대를 버티게 한 왕은 기록보다 크기도 해요. 한국 고대사의 힘은 이런 버팀에서도 보입니다. 화려한 승리보다 오래 버틴 구조가 더 중요할 때가 있죠. 위만조선의 성장은 바로 그런 구조의 흔적이에요. 철기 생산과 교역 통제는 왕권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고요. 그 바탕이 우거 때 외교 갈등으로 터져 나왔죠. 한나라는 조선의 통제를 더는 그냥 두기 어려웠어요. 이 압박은 결국 우거 왕의 마지막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라진 이름은 혹시 의도적으로 덜 적힌 걸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의도라고 단정하긴 어려워요. 사료는 한나라 쪽 시선으로 남았다는 점이 큽니다. 그 시선은 조선 내부 계승보다 외교 문제를 봤죠. 그래서 이대 왕은 배경처럼 밀려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배경이 없으면 앞 장면도 성립하지 않아요. 우거가 강했다면은 그 앞 세대의 축적도 봐야 해요. 여기서 사라진 왕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점이 됩니다. 이 연결점을 인정하면 역사 흐름이 덜 갑작스러워져요. 위만의 건국과 우거의 전쟁 사이가 채워지거든요. 물론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은 끝까지 남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역사예요. 그 태도가 있어야 빈칸을 사실처럼 꾸미지 않아요. 대신 남은 단서로 국가의 움직임을 읽어야 하죠. 그렇게 보면은 사라진 왕은 본편의 문을 열어요. 그 문 너머에서 한나라와의 균열이 커집니다. 우거는 단순히 마지막 왕으로만 볼 수 없어요. 그는 앞 세대가 만든 구조 위에 서 있었죠. 그래서 이대 왕을 보면 우거의 선택도 달라 보여요. 거부와 방어는 갑작스러운 고집만이 아니었을 수 있죠. 이제 기록의 한계를 분명히 나눠볼게요. 첫째, 위만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는 점은 보입니다. 둘째, 그 아들의 이름은 주요 사서에 보이지 않아요. 셋째, 우거는 위만의 손자로 기록돼 있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뼈대예요. 그 밖의 이름, 성격, 정책은 대부분 추정입니다. 추정은 쓸 수 있지만 사실처럼 말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이름보다 기능을 먼저 봅니다. 그 기능은 계승 유지와 국가 성장의 연결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록과 흐름이 함께 가리키는 부분이죠. 반대로 전투나 개혁을 지어 넣을 수는 없어요. 사라진 기록을 채우는 욕심이 오히려 역사를 흐립니다. 빈칸은 빈칸으로 두되 주변 흔적을 읽어야 해요. 그 주변 흔적이 교역, 국경, 계승으로 모입니다. 이 셋을 놓고 보면 이대 왕은 흐름의 중심이에요. 이름은 없지만 역할은 작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다만 이 판단도 가능성의 언어로 말해야 해요. 고대 기록은 짧고 우리의 상상은 늘 길어지니까요. 역사를 바로 보려면은 그 길이를 맞춰야도 합니다. 그때 사라진 왕은 과장이 아니라 단서가 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은 우거 왕에게 넘어갑니다. 그는 왜 한나라와 타협보다 대치를 택했을까요? 그 선택 뒤에는 길목 통제와 국가 자존이 있었죠. 하지만 한나라의 압박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사라진 이대 왕의 빈칸은 여기서 다시 의미를 가져요. 그가 남긴 구조가 우거의 방어선을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편은 한나라를 막은 마지막 왕 우거입니다. 더 큰 균열은 바로 그 왕의 선택에서 터져나와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처럼 판단할 힘을 줍니다. 사실을 바로 보고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해요.